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훅 들어오게 되어서 나와 결국 인연이 될 수 있는 나의 짝. 2023년도 올해를 보내면서 갑자기 훅 들어오는 인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운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통해서 결혼운이 들어오신 분들은 좀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하게 될지까지 심층적으로 결혼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카드 선택의 이전에 앞서서 종종 이제 댓글을 보시면 제 카드를 보시면 막 좀 낡은 카드, 손때가 많이 탔다던가 좀 해진 카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왜 너 낡은 거 쓰냐, 바꿔라, 세핑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카드를 거칠게 다루는 게 아니라 제가 그만큼 저의 흔적이 담겼기 때문에 타로를 많이 보다 보면 많이 카드를 만지다 보면 카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해지고 좀 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각자 그 유튜버 또는 어떤 분들마다 내세울 수 있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 어떤 게 제가 퀄리티는 영상이 그 좋지는 않지만 좀 저는 이 퀄리티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카드가 이렇게 좀 닳고 좀 해진 게 전 제일 이쁘고 제가 그만큼 많이 보고 실전에 능하다는 것을 저의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의 흔적이니까 댓글에 보시면 뭐 종종 보여요. 뭐 카드 바꿔라. 근데 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의 그런 좀 간절한 마음과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이렇게 이 일을 해가면서 저의 어떤 그런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 댓글은 써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써줘도 되는데 바꿀 마음은 없다 이거고 어떤 퀄리티보다 저의 퀄리티는 이런 좀 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말이 길어졌고, 자, 어쨌든 이 4개의 카드 중에서 훅 들어올 인연에 대해서 상상을 하시면서 하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선택해 주셨죠? 자, 맨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말씨 팔찌 뽑아주신 분들 훅 들어오는 인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에 세 장의 카드는 여러분들이 훅 들어오는 그 인연의 그 이성의 특징과 마음, 본심을 이렇게 뽑아봤고, 이 밑에 카드는 여러분들의 행동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애운 흐름을 뽑아봤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훅 들어오는 인연은 굉장히 해맑은 사람이에요. 해맑고 천진난만하고 귀엽고 순수하고 정말 좀 함께 있으면 좀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되게 많은 사람을 겪다 보고 돈, 명예, 제가 먹고 사는 게 주된 관심사다 보니까 굉장히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성을 대할 때 관점도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이 이성은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되돌아보게 되는 거. 내 인생을 되돌아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었지. 이게 찌든 세상, 좀 찌든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을 찾게 되고 너무 외모만 보게 되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만 찾게 되고 이빠른 말만 하게 되는 사람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눈에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말빨이더라도 당장 결혼 드립을 친다던가 뭔가 이렇게 당장 뭔가 해줄 것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가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사람은 그런 빈말을 던지는 사람은 아니다. 뭔가 좀 빈말은 누구나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순수하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순수함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금 흐름이 보다면 제가 그 괜히 제 리딩에는 다 괜히 하는 말들이 없거든요. 어떤 이렇게 제가 방금 말한 거 있잖아요. 약간 현실적인 거, 뭔가 해줄 것 같은 거. 뭐 그런 것을 지금 좀 쫓게 되는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 1년 1년 나이도 들고 이제 우리가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나이를 이제 먹고 있겠죠. 그다음에 당장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찾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어떤 연애를 원하는지에 대한
좀 자가 진단이 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정체성을 좀 잃는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인생의 정체성이 잃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이성에 대한 그 가치관과 뭔가 나의 그런 이성 관념에 대한 그 정체성이 좀 사라질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나타나는 사람들은 좀 되돌아보게 만든다. 뭐가 순수했던 시절, 결국에는 어떤 드립이나 뭘 해줄 것 같이 말하는 사람보다는 결국 함께 있을 때 웃을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재밌게 놀 수 있고 친구 같고, 막 보통 보면 친구 같은 연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솔직히. 항상 듬직해야 되고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좀 복종적이거나 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친구 같으면서도 너무 다정한 사람이에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 들어와요.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최근과 요즘까지 근래에 들어서는 어떤 금전적인 거, 일적인 거, 능력주의의 어떤 그런 것을 더 강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창의적이고 순수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냐? 그것도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썬카드가 자꾸 나오는데, 자, 우리 썬카드는 해맑은 어떤 느낌이 있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보통 좋습니다. 아직 좀 덜 완성됐지만 잠재 가능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남자 또는 여자가 있어요. 직업도 좋고 돈도 괜찮게 있어. 근데 맨날 빈말만 날려, 드립을 날려. 저 사람 몇십억이 있대, 뭐 얼마가 있대, 어떤 능력이 있대,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뭐 빈말 많이 날리잖아. 뭐 당장 결혼할 것처럼 말한다던가, 뭐 근사하고 뭔가 너무 좋아, 너무 좋잖아 솔직히. 그런데 뭔가 인간미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사람은 돈도 괜찮게 벌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지금 능력이 있대, 잠재 가능성. 지금 얼마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앞으로 얼마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더 좋지 않을까요? 사람은 훅 가는 것도 한순간이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난다. 제가 오늘 결혼운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카드를 통해서는 결혼운이 당장 나오지는 않아요. 제가 결혼운을 따로 뽑아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어떻게 알게 되냐, 저는 보통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커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러한 성향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야. 제가 방금 말한 이런 순수하고 아직은 좀 미숙하지만 잠재 가능성이 있고 너무 맑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인연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거든. 능력주의 식으로 내가 이거 해줬잖아. 내가 이렇게 해주면 우리 결혼해야지. 너 왜 결혼들을 막 쳐? 아 진짜 이거 제 말이 저 새끼 뭐 무슨 소리라는 거지? 진진이 네가 그러니?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건데, 제가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좀 물질적인 거,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냐, 그리고 드립에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없어요. 그 연애할 때 연애 잘하려면 내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해주니까 고마우니까 잘해주니까, 잘해주면 무조건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사람은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가치관과 어떤 힘들고 어렵고 뭐 수다도 떨고 뭐 진짜 노가리를 까더라도 너무 항상 편하고 즐겁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외모도 굉장히 동안의 페이스에 순수하고 막 존잘존예까지 포장이 안 된 느낌, 포장이 안 됐고 순수하고 떼타지 않은 사람,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이 좀 샜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또는 이런 사람 만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인연이고, 만약에 자꾸 좀 물질 만능주의, 맨날 돈 얘기만 해, 맨날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남녀가 지나가요. 사람을 볼 때, 가치관을 볼 때 우리가 그 뇌를 파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어떤 남자가 키가 작고 못생겼어. 근데 어떤 옆에 있는 여자는 키가 크고 너무 이뻐. 지나가. 그러면 남자가 돈이 많나 보네. 쟤들 뭐 남자가 매수했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현실에 아무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근데 딱 봤을 때는 둘이 뭐 맞는 게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맞는 게 있으니까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방금 그런 말한 거 있잖아요. 키 작은 남자가 못생기고 막 진짜 아무것도 별로 좀 볼품없어 보이는 남자가 되게 미인이랑 같이 다니는데 저 남자가 돈 많나 보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여러분들은 인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자체는. 그래서 이 달카드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이 기로에 선다. 지금 만약에 내가 누구 만나고 있는데 좀 너무 인간미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여러분들 인간미가 있는 사람한테 가게 된다. 이제 또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막 능력 이런 걸 떠나서 좀 나에게 정말 좀 인간적으로 좀 순수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훅 들어오는 인연이 이렇게 나오고, 보통 이런 경우는 자만추가 많아요. 자만추라 하면 자연스러운 만남이죠. 그래서 이번 연도를 보내시다 보면 이러한 사람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월별로 뽑아볼게요. 언제? 중요하죠. 자, 자만추라고 하면 되게 제가 조금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분들 여행을 간다던가 정말 오늘 주제가 훅 들어오는 거잖아요. 훅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진짜 누가 뭐 갑자기 놀다가 알게 될 수도 있고, 연락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될 수도 있고, 공적으로 알게 될 수도 있고. 그 자만추라는 게 그런 게 다 내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자, 2월달은 좀 약간 침체기네요. 3월달. 자, 3월달부터 이런 운이 있습니다. 오, 4월달이 아주 좋아요. 진주님 말한 그런 사람이 지금 내가 썸을 타고 있어요, 지금 잘 만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 관계가 4월달에 아주 더 좋아진다. 절정기가 온다. 예. 그러니까 3, 4월달에 나타날 확률이 크다라고 나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카드 해서 끝. 자, 두 번째 진말시 팔찌 뽑아주신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딩 스타트. 자,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위에 4장의 카드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어떤 쿡 들어오는 그 이성에 대한 성향, 직업, 외모, 뭐 전반적인 특징, 밑에는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 앞으로의 행동, 그리고 연애운의 흐름,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뽑아봤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이별을 했다던가 현타가 와 있다던가, 뭔가 재회 환자까지는 아닌데 연애에 대해서 별로 의욕이 안 나는 흐름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어떤 것을 굉장히 몰입하다가 그게 끝이 나거나 그거에 이제 지치거나 현타가 왔을 때는 당분간 그것을 안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술을 막 일주일 내내 마시다가 보면 또 다음 주도 술 먹고 그런 거 거의 없잖아. 힘들어서 안 마셔, 나 다신 술을 안 마셔, 이런 것처럼. 아니면 내가 뭔가 또 공부를 뭐 빨리 하는데, 빨리 해야 되는 공부가 있는데 뭔가 이제 그것을 막 몰입하다 보면 이제 그게 끝이 나면 당분간 책을 안 보듯이 그런 상태에 있다. 약간 휴전 중이다. 지금 연애에 대해서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사람은 이게 한 달 정도? 만약에 내가 지금 이별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지금 뭐 최근에 끝났다. 그랬으면 한 달 정도 뒤부터는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시 이게 난 다시는 연애 안 해요, 난 사랑 안 해, 두 번 다시 사랑 안 해, 그거 다 뻥이야. 두 번 다시 사랑 더 할 거야. 이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결국엔 사람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위에 얘 보면 기회가 오는데 좀 뭔가 약간 나이트 소드, 에이스 펜타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현실적이고 에너지가 강하다. 뭔가 좀 체력이 좋다던가 되게 씩씩하고 당차고 근데 그게 또 무식하게 막 너무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 있잖아. 옆에 재촉하고 이런 사람들 진짜 짜증나거든요, 솔직히. 재촉하는 사람들은 뭐 거리를 둬야 돼, 웬만해서는. 근데 재촉하는 듯한 이미지가 있으면서도 절제력도 강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매력적이겠어. 그러니까 되게 뭔가 남자라면 남성미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스타일이고, 여자라면 책임감이 강하고 또 씩씩하다. 뭔가 누구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가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는 아주 멋진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좀 보면 이게 좀 8번 소드 스타 카드까지가 나오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보자면 제 생각에는 약간 운동선수나 아니면 좀 생사 여탈권을 가진 직업, 뭐 판검사, 경찰, 뭐 기자, 뭐 기자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군인, 뭐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막 그런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고, 사업을 하더라도 약간 좀 독특하게 카리스마 있게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 배포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이 사람은 너무 매력이 넘쳐요. 왜냐면 씩씩하고 체력도 좋고 인물도 막 이쁘장하게 생긴 느낌보다는 카리스마 있게 남자답게 생겼다고 보여주고, 여자라면 뭐 막 우리가 보는 막 연예인처럼 막 존예까지는 아니더라도 볼수록 매력적이고 끌리는 그런 좀 약간 신뢰가 가면서 뭔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제가 여자 외모로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뭔가 남자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 어쨌든 호감형이다. 이게 영상 보시는 남자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제가 여자 얼굴은 그냥 이쁘다, 귀엽다, 섹시하다. 뭐 이 정도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어떤 그나마 굳이 여자의 그 느낌을 보자면 좀 섹시함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좀 약간 좀 도발적이고 그런 느낌인데 또 그런 느낌을 가졌지만 좀 이렇게 신뢰가 가고 책임감 가는 느낌이니까 섹시함과 뭐 좀 호감형, 단아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거 좀 어렵다 이게. 자, 어쨌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남자 외모는 좀 표현을 하겠는데 여자 외모는 표현 못 하겠더라고.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느낌의 뭔가 보면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당차면서도 좀 사람이 이상적이야 또.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조화.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이어도 발전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너무 이상적이어도 그건 더 문제가 돼. 너무 사람이 이상적이면 그것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현실과 이상이 적절히 조화가 된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맞춰줄 땐 맞춰주고 아닐 땐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줘도 문제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니라고 말해도 문제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극단으로 치닫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잘 뭐 유지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너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듯이 진짜 이게 정말 음양의 조화가 있듯이 정말 그 조화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좀 그런 좀 조화가 나름 이루어지는 스타일이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직업적으로는 뭐 권력 직종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직종에 종사할 확률이 크고 사업을 한다면 좀 자기가 발로 뛰면서 뭔가 이렇게 막 누구를 이용해서 뭐 잔머리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직접 머리를 팍팍 쓰면 몸을 움직이면서 자기가 직접 나서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이성을 알게 되냐? 전 좀 훅 들어올 것 같아요. 뭔가 훅 들어오는데 소개팅. 오늘 주제가 훅 들어오는 거니까요. 소개팅. 자, 훅 들어올 것 같아요 라기보다는 소개팅 정도로 소개팅 누가 연결해 주는 거 있죠. 뭐 친구의 친구, 지인의 지인. 예, 좀 약간 한 명, 두 명밖에 여러 명 있는 데서도 알게 되는 것처럼 갑자기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뭐 친구가 술 한잔 마시자. 근데 내가 아는 걔 있는데 같이 먹을래? 뭐 이러다가 알게 된다던가. 뭐 여러 명 있는 데서 알게 된다던가. 뭐 그런 느낌으로 알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훅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소개팅이나 어떤 뭐 진짜 뭐 넓게 보자면 뭐 결혼정보 회사도 해당이 되고 요즘 어플 앱으로도 많이 만나시거든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인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 언제 그리고 결혼운을 제가 오늘 주제로 다뤘잖아요. 결혼운은 이 카드에 결혼운이 나왔을 경우에 말한다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결혼운은 딱히 이번 연도에 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결혼 안 나오기 때문에 결혼운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애가 먼저니까. 자, 그럼 언제 나올지 언제 이어질지 뭐 그걸 보겠습니다. 자. 예, 여러분. 자. 지금 이번 달부터는 좀 내가 아는 이성들, 내가 뭐 기존에 전 남친, 전 여친, 뭐 과거 사람들한테 뭐 연락이 오거나 과거 사람 소식을 듣게 되는 시기고, 그래서 재회운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또 제가 말한 게 재회도 돼요. 왜냐면 제가 말한 스타일이 훅 들어온다는 게 과거에 여러분들이 만났던 이성이나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추가 카드를 봤을 때는. 그렇지만 3월 달로 봅니다. 저는 그래도 아까 제가 재회라는 것은 예외적인 걸 말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연결해주거나 소개팅 3월 달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상반기 연애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5월 달엔 또 뭐 프로포즈 고백받는 운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봄에는 이 따뜻한 봄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 이쁘게 연애하고 좋은 이성과 달달한 데이트를 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자, 어쨌든 우리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진진타로 영상 보시면서 좀 힘내주시고 좀 도움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처음 와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 해석 끝. 자, 세 번째
네, 세 번째 진말 18집 뽑아주신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위의 카드는요, 여러분들에게 훅 들어올 이성의 어떤 성향, 어떤 뭐 외모, 능력, 뭐 이런 좀 특징을 위해 4장을 뽑아왔고요. 밑에 카드는 여러분들의 연애운 흐름과 여러분들의 연애에 대한 그 마인드, 가치관, 뭐 이런 여러분들만의 그런 흐름과 가치관, 뭐 성향을 뽑아봤습니다. 구분해서 뽑아왔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은 기존에 그냥 잊을만 하면, 그냥 여러분들 지금 연애사가 그냥 잊을만 하면 맨날 연락 오는 이성들 있잖아. 뭐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잊을만 하면 연락 오는 사람들, 그냥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뭐 심심풀이로 만나게 된다던가, 그냥 별로 영양가가 없는, 그냥 지들이 필요할 때 찾는 이성들이 많이 꼬였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연애운의 흐름을 보자면 어느 계기로 인해서 내가 쳐낼 사람은 이제 쳐낸다, 싸운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성도 그래요. 불필요한 만남,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나쁘든 좋든 그걸 떠나서 시간 낭비, 정신 낭비를 그게 그냥 쓸데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과사를 철저히 적용해가지고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고 정말 친구로 딱 각인시킨다던가, 뭔가 이렇게 기준이 생겨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나한테 좀 잘해주고 그냥 좀 잘 맞고 그냥 하면 그냥 좀 틈나면 연락 오는 사람 받아주고 뭐 가끔 보고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한테는 좀 이제 확실한 기준이 생기면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나오는데, 자, 그럼 어떤 이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성 관계를 정리해 가면서 확실한 사람을 만나게 되냐?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영상이 제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 전제로만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잘 만나고 계시는데 이런 카드 나왔다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의심할 필요성은 전혀 없는 거고요. 자, 우선 특징을 말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훅 들어오는 이성 특징이 굉장히 정신 연령이 높다. 그러니까 뭔가 자수성가를 함으로써 우리가 막 보통 보면 누구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한방충들 있잖아. 무조건 한 방이 돼야 된다. 쉽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인자하고 정이 많고 정말 착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한데 호구는 아니다. 또 저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왜 착하다는 이미지가 호구로 인식되는지 너무 싫어요. 그런 게 착하다는 것은 호구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착한 사람이 덕을 보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착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구가 아닌 게 항상 경쟁 속에서 살아왔을 것이고 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막 강압적으로 막 독재하듯이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뭐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와 인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대요. 리더십이 있고 사람이 많이 따르는 어떤 지도자, 리더격의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무슨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자기 말을 막 엄청 강조하진 않지만 듣고 보면 맞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면 또 이런 사람한테, 이런 스타일의 사람한테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이 꼬이냐? 힘든 사람들이 많이 꼬여요. 왜냐면 잘 들어주고 뭐 상담을 잘해준다던가 어떤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조언이나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무 그런 거에 매력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특징이 나오고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사람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뭐 약간 연예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연예인일 수도,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 영상을 뽑는 사람들이 연예인 종사자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내가 유명한 사람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사람과 인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건데, 대부분은 그냥 일반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평범하게 살아가시니까 아무래도 좀 나름 그 직장 내에서 인기가 있다던가 나름 인지도가 있다던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굉장히 되게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주로 이제 좀 저는 뭐 자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교사, 교육 쪽에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이성들을 따르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기와 존경을 함께 받는 사람이랑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냥 애매하게 만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지나가는 그냥 날파리 그 불나방 같은 이성들은 다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좀 정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 확신이 생긴다고 나와.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고, 약간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아. 또 외모적으로도 보통 이러면 막 제가 말하는 이런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인데 너무 외모 막 알고 보니까 딱 봤어.
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죠. 봤는데 대머리야. 빛나리 하고 나타나. 자, 내 이마를 보시고 마음의 빛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이 개새끼야, 야, 저리 가. 뭐 약간 그래 되겠죠. 야, 자, 이렇게 삐 하면서 이제 막 소금을 뿌린다던가 여러분들이 이제 안 만나겠죠. 그렇지만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다. 막 봤을 때는 뭔가 잘 놀 것 같고 뭔가 말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놀 것 같고 바람둥이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있고 멋있다 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직업적으로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직업적 뭐 강사, 교육 쪽일 것 같아. 누굴 가르치는 교사 또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좀 직원과 어떤 제자를 둔 그런 일을 하시는 사업가일 것 같아요. 어쨌든 능력도 아주 출중하고 인지 능력과 어떤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는 오빠 같고 아빠 같고 누나 같고 좀 나보다 선배 같은 그런 좀 그런데 편하게 해주는 인정이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런 느낌의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도 보통 약간 이게 소개팅 느낌보다는 좀 여러분들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어떤 우연찮게 공적인 자리나 뭐 이런 데서 알게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주제에 결혼이라는 주제도 또 넣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결혼 카드가 강력하게 나오면 제가 결혼에 대해서 뽑아볼 텐데 여러분들 아직은 이번 연도 전제로 보는 거기 때문에 결혼 카드는 세게 나오지 않음으로써 그냥 연애 이렇게 훅 들어오는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언제 들어오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월별로 뽑아볼게요. 2월 달에는 뭔가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쳐낼 사람은 쳐내고 뭐 기준이 잡힌다 이렇게 나오고 3월 달까지도 좀 뭔가 아직은 여러분들이 뭐 돈 버는 데 집중한다던가 뭔가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연애가 2, 3월 달에는 좀 여러분들 자리 잡고 뭐 빚 갚아야 되고 뭐 빨리 뭐 취업해야 되고 좀 공적인 거 있죠. 뭐 합격을 해야 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좀 자리 잡아야 되는 시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성 만날 기회는 강력하게 안 나와. 이 타로 카드 상으로는. 그 4월 달부터 봐요. 4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모임을 나간다든지 여러 활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거 4월 달부터 들어올 것 같아. 4월 달부터 들어오고 5월 달에는 뭐 연애를 제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죠. 저 지금 연애하고 있는데요. 저 지금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분들이랑 헤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무래도 2, 3월 달에는 서로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제가 딱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듣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를 정하는 거고 그 주제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 저 애인이 있는데요.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만약에 애인이 있다면 4월 달부터 더 사이가 뭐 좋아지고 뭔가 여행을 크게 간다던가 뭐 이렇게 해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야기하자면 하루가 지나도 안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이번 연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진정한 짝을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카드 해석 끝. 자, 이제 라스트 네 번째 진말 18지 뽑아주신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우리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위에 네 장의 카드는 여러분들이 그 훅 들어오는 그 이성의 특징, 성향, 뭐 어떤 기본적인 모습 뭐 이런 특징을 뽑아가고 밑에는 여러분들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어떤 이성 운을 뽑아봤습니다. 구분해서. 자, 우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훅 들어오는 이성이라는 게 이게 약간 조금 한번 잘 되려고 했다가 뭔가 안 됐다던가 뭔가 내가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훅 들어오는 게 이게 사실 뭐 제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한번 깨졌다가 뭐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막 깨지는 거 있잖아. 뭐 결혼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뭐 아니면 너무 잘 만났었는데 뭔가 이제 좀 금전적인 문제나 어떤 뭐 취업 준비를 한다던가 뭐 여러 상황이 있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아쉽게 안 됐던 사람 있잖아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우리 뜻대로 거의 안 된다면 뭐 아쉬움의 카드가 많이 나와.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볼게요. 첫 번째, 잘 되려고 했다거나 잘 됐었으나 현실적인 문제, 뭐 어떤 이사로 인해서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말 안타깝게 헤어졌어야 하는 사람. 두 번째, 짝사랑 같은 거. 내가 어떤 이성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연애도 참 타이밍이라는 게 될 인간들은 그냥 알아서 다 어떻게든 다 맞춰서 되는데 안 될 때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내 의도와 마음이 진정성이 있고 진심인데 그걸 곡해 왜곡해서 받아들인다던가 참 진짜 속이 뒤집어질 일이 생기거든요. 좀 그런 분들한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사연을 겪으신 분들은 뭔가 이 전환점 어떤 반전이 예상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 이성의 특징을 보자면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밝은 스타일이에요. 이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스타일이고 잠재 가능성이 크지만 좀 현실적인 풍파가 좀 많으신 분들이래요. 뭐 정말 위험한 일을 하게 된다던가, 위험한 일이라는 게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좀 어렵고 위험한 일, 또는 잘 가다가 어떤 좀 세상살이의 변수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되어가지고 큰 고충을 얻으시는 분들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훅 들어오는 인연은 제가 방금 말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삶의 우여곡절이 많아서 좀 약간 이제 자리 잡아가면서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해요. 우여곡절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이 못난 사람은 아닌 게 지금 나오는 카드가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에요. 강인한 사람이고 명예가 있을 것 같아요. 명예라 하면 어떤 직장을 다녀도 어떤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급, 뭐 공직자 중에서도 좀 직급이 있는 공직자나 어떤 약간 사회적으로 인지도나 명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저 들어온 게 아니라 막 우리가 갑자기 뭐 그냥 뭐 우연히 한 게 대박이 나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라 정말 실패수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에 쓰이게 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막 진짜 고생 하나를 잘했다, 고생을 많이 해서 신경 쓰인다기보다는 어떤 우여곡절을 대처하는 강인함과 어떤 카리스마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부자를 부러워하고 높은 사람을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내 마음적으로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 마음적으로 쓰게 되는 사람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왕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배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배가 안 아파요.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정당성과 명분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 주변에 조금 풍파가 많은 듯한 사람, 뭐 풍파가 많다고 해가지고 막 인생 거칠게 살고 막 도박하고 막 불법 사이트 운영해가지고 막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막 피지 5억이나 있었어요. 피지 10억이 있었고요. 비트코인으로 전 재산을 꼬라박아서 재산을 다 날린 내 구남친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한테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 먹고 튀었어요.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사는데 뭐가 아쉽게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그쵸? 뭐 자꾸 떨어진다던가 시험에 뭔가 진짜 이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지금 당장 큰 성과를 이룰 수는 없을지언정 결국에는 대박을 낼 수 있는 사람이랑 인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연애운을 보자면 자꾸 이 과거의 연민, 트라우마, 뭔가 이렇게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면요, 난 진짜 그런 거 너무 치가 떨려가지고 그 비슷한 것만 보면 다 도망을 가게 되어 있어요, 웬만해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연애를 잘하려면요, 좀 더 이제 좀 여러분들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부정적인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제법 좋은 기회도 온단 말이야, 이성을 볼 때. 그러니까 뭔가 너가 저때 그런 말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짝사랑했던 이성이 그때는 거절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갔다가는 진짜 이게 완전히 또 똑같은 일이 겪을까봐 두려워서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이성을 대할 때 나 모르게 그 이성한테 너무 집착하게 돼가지고
너무 막 광적으로 집착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 타로 백날 보나마나 안 되지. 그거는 생각해봐요. 근데 광적으로 집착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오해를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괜히 집착한다고 느끼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좀 억울 또는 좀 아쉽게 안 돼가지고 광적으로 내가 집착을 하지 않았음에도 뭔가 다가가기가 좀 어렵고 두려운 것도 트라우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용기 있게 다시 한번 막 연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이성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로 제가 완전 뉴페이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알던 사람 또는 과거 사람 또는 짝사랑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좀 기다려 보시고, 제가 월별을 뽑아 볼 거예요. 좀 기다려 보시고 어느 기회가 됐을 때 좀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 보통 이제 오늘 주제는 근데 결혼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하게 되네요. 왜냐면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했는데 제가 오늘 결혼이라는 주제를 넣었는데 이게 결혼 딱딱 이어지는 카드가 이번 연도를 토대로 뽑아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딱히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결혼 얘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제가 월별 오늘 뽑아볼게요. 그럼 언제? 자, 3월쯤 됐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되게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3월쯤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좋아 보여요. 3월달, 우리가 쉽게 말하면 3월달부터 시작이 되어서 한 4월달쯤 되시면 여러분들 제가 말한 이러한 일들이 이룰 수 있게 되고 어떤 연애적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는 3월, 4월, 특히 4월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기서 좋은 점은 우리 트라우마, 과거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좀 똑같은 일을 겪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늘 항상 처음처럼 언제 그랬냐듯이 내가 힘들 때는 당연히 바로 일어설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마음 자세를 좀 더 다시 도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성도 그렇고, 꼭 이성뿐만 아니라 일하는 것도 그렇고. 언제까지 우리가 지난 과거의 연민이나 트라우마에 휩싸여가지고 주저앉아 있으면 변하는 것은 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말 자신 있게 가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자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카드 해석 끝.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